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플루크에서 근무하는 김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거는 음향 카메라를 위한 누출 탐지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입니다. 특정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통해서 어떤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지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플루크라는 회사를 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희는 휴대용 대측기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제품을 보면은 현장에 계셨던 분이나 설비를 다루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멀티미터, 휴대용 대측기 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좀 재미있는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제품 하나만으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품질 향상도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영상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요새 자동화 쪽이나 이런 쪽에 압축 공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가스를 이용한 설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스를 가동하고 압축 공기를 운용하지만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세기 때문에 누설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찾고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죠. 이럴 때 이 음향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관리를 찾아내고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서 측정을 해서 발견했던 것을 이제 열화상 카메라처럼 바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바로 찾는다는 것은 수리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것도 비용으로 이따 연계되는데 어떻게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운전을 하시는데 갑자기 정비소가 가지고 내 차 좀 봐주세요 이렇지 않으시잖아요. 보통은 소리가 납니다. 자동차 바퀴 쪽에서 끽끽 소리가 나든가 엔진 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아니면 전기실 갔는데 전기실에서도 이런 튀는 소리가 나고, 아니면 회전 설비들에는 마찰이 많이 심하잖아요. 마찰 벨트 쪽에서 막 소리가 나고 모터에서 소리가 납니다. 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나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찾냐에 따라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전기실에 갔는데 어느 접촉 부위가 문제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회전 설비, 배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수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음향 카메라는 20kHz 이하의 가청 주파수를 듣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시끄러운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는 위치를 바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kHz 이하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저희가 귀로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팀 쪽 가스 배관이나 이런 쪽이나 고압이겠죠. 아니면은 고압의 전기 선로나 아니면은 베어링의 빠른 속도에 의한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kHz 이상의 초음파도 바로 보여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팀에서 리크가 나는지 이거를 바로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사운드 사이트라는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보는 기술이고요. 같이 달려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측정하는 환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운드 맵, 그 사운드를 디지털 카메라에 매핑한다고 사운드 맵 기술을 이용한 바로 이 음향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원리로 이게 음향을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냥 요새 말하는 혁신적인 생각을 좀 바꿨더니 나왔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성대에서 떨림이 있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진동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기라는 매질이 있으면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이 되는 거죠. 우주에서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공기라는 매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소리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의 빠르기에 따라서 가청 주파수 영역의 소리, 그 다음에 초음파의 소리, 다양한 빠르기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얘기하면 큰 소리가 되고요. 작게 얘기하면 작은 소리. 각각 dB, 소리의 세기가 다르죠. 이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9개가 옆에 어떤 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 소리가 발산이 되겠죠. 그럼 저 마이크에 착착착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이크에 소리에 가장 가까운 마이크에 가장 먼저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 먼 곳이 가장 늦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소리의 전달 속도, 전달 시간을 계산해서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 이 사운드 맵이라는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처럼 옛날 적외선 온도계를 딱 찍으면 온도가 35도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 열화상 카메라 딱 찍으면 여기가 뜨겁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이크가 여러 개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시끄럽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시끄럽다를 찾았는데 그 위치가 문제가 되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위치, 소리가 예를 들어 누설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자동화 설비 로봇 같은 경우에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셉니다. 새는 걸 이제 찾아야죠. 찾아야만 그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고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전 방법은 거품 뿌리고 다녔습니다. 거품 뿌려야 되니까 그 설비도 멈춰야 되고요. 그래서 설비를 막 뿌리고 다니면서 눈으로 찾은 이런 방식이었고요. 하지만 저 위쪽 같은 데는 높은 데는 관리를 하실 수가 없었죠. 또는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듣고 다닙니다. 여기는 씩씩 소리 나다가 저 위에가 새는 부위가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썼습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분 누구나 측정해가지고 관리하실 수는 없었죠. 또 그 측정 장비를 위해서는 근거리 센서, 원거리 센서,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장비 하나만으로도 가능하죠. 지금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괜찮네, 써볼만한데 일단 장비가 쉽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계신 분이라면 궁금한 점이 이제 생기실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플랜트는 시끄러워. 이거는 시끄러운데 소리가 보일 수가 없어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고요. 제가 소리가 얘기를 해도 울리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울리는데 소리가 막 울릴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그 의구심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다양한 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소리, 느린 소리, 큰 소리, 다양한 소리가 섞여서 들어옵니다. 카메라도 그걸 감지하겠죠. 근데 카메라에서 보고자 하는 누설되는 그 소리를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주변에 시끄러운 거를 노이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카메라에 전달되는 신호는 노이즈가 끼어 있는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이게 신호인지 시끄러운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 누설되는 신호에는 30에서 40kHz의 주파수를 항상 포함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카메라가 30에서 40kHz를 필터링해서 그것만 볼 수만 있다면 시끄러운 곳에서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카메라의 레인지를 조절하셔가지고 40kHz의 초음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누설되는 문제가 되는 위치를요. 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가 됩니다. 소리는 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호수니까 저희가 샌다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소리는 반사가 됩니다. 벽을 통해서 반사가 됩니다. 안쪽에 있는 접촉 그 부분에서 반사가 돼서 땅으로 와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초음파 이런 듣는 장비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안쪽 위에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사와 아닌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는 보통 운행하실 때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바깥으로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위에는 또 다 뚫려 있잖아요. 카메라를 보고 위쪽을 향하게 되면 위쪽에 어떤 신호를 발견하실 겁니다. 아, 그럼 그 밑에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찾으러 다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장비입니다. 30-40kHz의 주파수에 맞춰놓고 찾습니다. 저쪽에 신호가 있잖아요. 가서 찍으시면 되는데 더 가까이 가봤더니 이 판넬이 아니라 그 안쪽에 숨어있는 부분에서 누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사를 구별해내는 것도 너무 쉽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너무 간단한 장비가 바로 이런 장비고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리는 통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갇혀 있으면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진공으로 다 막아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안쪽에 있는 어떤 문제가 되는 신호음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뒤쪽에 있어도 이 틈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팀 배관인데요. 외부에 있으면 이렇게 하우징을 다 해놓습니다. 다 막아놓거든요. 근데 카메라 쫙 찍어봤더니 틈 사이로 어떤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까봤더니 안에가 부식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다 녹슬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틈만 있으면 쉽게 그거 내부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시끄러운 데도 있고 다 이해하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측정하고 이걸 쓰실 이유는 빠르게 찾아내서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장비가 어려워요. 복잡해요. 진동이에요. 막 처음 쓰시는 분들 한 10시간 교육 받아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장비는 굉장히 심플한 장비입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버튼만 누르면 사진, 버튼 누르면 동영상이 찍히는 장비이고요. 배터리가 휴대용 들고 다녀야 되니까 2개 들어가는데 2개 이용하시면 그 개당 6시간이니까 1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거는 열 주파수 필터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40kHz의 초음파를 맞춰놓고 찾아내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위로 올렸다 내렸다가 늘렸다가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찾으실 수 있고 버튼만 누르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을 이용한 장비가 이 II900, II910이라는 음향 카메라입니다. 저희 부스가 A홀에 G117에 있고요. 장비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시연할 수 있는 데모 키트도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꼭 한번 보고 직접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시면 장비를 현장에서 데모나 시연도 가능합니다. 부음방전도 진단하고 누설도 볼 수 있고 거리에 따라서 120m 먼 곳에 있는 곳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쓸만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장비를 왜 써야 되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계, 품질, 다양한 곳에서 함께 이 장비 하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듣는 소리,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다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확인하시면 바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나이프가 64개가 달려있습니다. 아까는 샘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끄러운 곳,
되고요. 배터리 2개 12시간 충분히 하루 종일 진단하시는데 쓰실 수 있고요.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한 10분만 만져보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압축공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압축공기도 굉장히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비용이 있거든요. 가스 설비 많이 쓰시죠?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전기 요새 고압 설비이기 때문에 전기 때문에 가동 중단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동도 측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장비를 쓰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비용 절감이 이 장비 하나만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누설이 되면은 컴프레셔가 돌 거고요. 컴프레셔가 더 돌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보통 압축공기에 의한 전기세가 플랜트에서 쓰는 비용이 한 3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그 다음에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을 만약에 찾아야 되면은 진단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압축공기 압이 부족해가지고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진 품질에 대한 비용, 다양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실제로 얼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본사에서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지니사라는 이런 리프팅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가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전후가 에너지가 얼만큼 절감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니사는 이렇게 리프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 있는 리프트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공장에서도 압축공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 측정 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측정하기 전에 전력량을 일주일 정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내고 복구한 다음에 일주일간 다시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2개의 누출 부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검사는 14시간 정도 이거 장비를 들고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포함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120개 이상 누출 참시했고 95%는 보통 쪼이면 됩니다. 찾고 쪼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찾은 다음에 쪼여서 해결하는 게 95% 이상 되고요. 50% 이상은 바로 수리하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위치만 촬영해 놓고 나머지 분들이 와서 복구,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의 컴프레셔의 용량을 확보를 했고요. 전기 요금이 한 5천만 원, 1년을 환산했을 때 5,5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보시면 컴프레셔가 4개가 다 돌고 4번 컴프레셔가 빨갛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계속 용량이 부족하니까 4번이 계속 풀부하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4번은 아예 유유 상태입니다. 멈췄고요. 1번, 2번, 3번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8,499kWh가 절약이 됐고요. 하루로 하게 되면 1,400kg 정도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별, 월별, 연별로 해보니까 비용, 전기세 절감 효과만 해도 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하게 되면 개선 효과를 미리 알고 싶잖아요. 과연 이 장비를 써가지고 얼마 정도의 에너지나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 장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요, 이 리크에 의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인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누설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감지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값입니다. 얼마나 더 정확하게 예측하냐는 거고요. 그 누설이 분당 한 12.2리터라는 거를 얘가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세 비용을 넣게 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제조나 푸드나 이런 쪽에서 절감 효과를 굉장히 크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비용에 관한 내용이고, 시간이
그런 작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입니다. 가스를 확보하고 고장을 예방하는 안전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에 썼는지 측정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가스류입니다. 압축, 공기, 스팀, 가스의 누출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 두 번째는 얘가 모든 그런 소리를 다 감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누설이 났는데 너무 미세합니다. 거품을 딱 뿌려도 잘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경우에는 얘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 가스였으면 가스, 아니면 압축 공기면 압을 좀 더 높입니다. 아니면 가스면 가스 빼고 압을 넣습니다. 압을 3바, 4바, 5바 넣게 되면 이제 누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이용한 리크 테스트를 하실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요새 하시는 게 전기는 고압을 많이 쓰시잖아요. 전기의 절연에 안 좋은 부분방전이라는 그런 증상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공합 설비 굉장히 많거든요. 공합 뭐 필터라든지 뭐 밸브 아니면은 뭐 실린더 그냥 측정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에어 실린더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품을 잘 이송을 하고, 그래야지 품질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음향 카메라만 있으면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바로 측정이 돼요. 바로 비추어을 보면 저기에 발견이 되거든요. 보통은 저런 데 올라가가지고 저거를 수리하거나 측정하거나 이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가능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어떤 문제도 30-40km 해놓고 비춰보시면 가능하고요. 가동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동 중에 다 누출이 나거든요. 가동 중에 그냥 비춰보시면 됩니다. 멈출 필요도 없고요. 주말에 나와서 그런 작업을 별도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공도 누설입니다. 들어가는 진공도 누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미세한 진공 누설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스팀은 굉장히 비싼 원입니다. 에너지원이거든요. 스팀의 누설만 잡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압도 높아서 너무 쉽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스, 산소, 질소, 가스 라인이 있거든요. 보통 다 잠가 놓으면 모릅니다. 냄새 안 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 음향 카메라 보시면은 이게 제대로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요. 질소도 많이 쓰시는데 질소는 냄새도 없고 위험하지 않거든요. 폭발성도 없고요. 하지만 질소에 의해서 질식사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수소 경제라고 수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수소도 굉장히 가스고요. 위험하고 폭발성도 있습니다. 되게 미세하게 새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플랜지 쪽에서 새는 거 가능합니다. 가스 종류에 무관합니다. 중요한 거는 새는 소리가 날 정도의 누설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쉽게. 두 번째는 정기적인 문제입니다. 전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반도체 회사나 이런 쪽에 전기 사고가 나게 되면 멈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고압 같은 경우에는 고압 설비의 절연을 위해서 절연제를 막 해놓거든요. 하는데 이게 전기가 나중에 이게 습기가 있고 하게 되면 여기가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식이 되고 노화가 되죠. 그럼 전기가 통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올 조짐이 귀에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아니면 자외선이 발생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에 들리는 소리와 초음파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위치도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지고 폭발 나기 전에 찾을 수 있고 레포트도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향 카메라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누설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냥 비춰보시면 코로나가 초음파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이 약해요. 아니면은 얘는 유체는 안 됩니다. 유체는 주변 소리와 섞여 있기 때문에 유체의 누설, 물 같은 누설 있잖아요. 물의 누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가스류 말고.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를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압축 공기나 질소 가스를 압을 높여가지고 누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열 교환기입니다. 예, 그 플랜트에서 에너지의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셉니다. 긴 튜브가 있어서 어디에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체 설비이기 때문에 유체를 다 빼고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넣고 물을 넣고 그냥 새는 위치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거품을 막 뿌립니다. 그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얘는 압축 공기 넣고 그냥 음향 카메라로 보게 되면 바로 어느 위치, 어느 튜브 쪽에서 새는지를 예측하실 수 있죠. 그럼 그 튜브 위치를 전후를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진공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새거든요. 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런 온도 관리도 안 되고 습도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압축 공기를 넣어서 테스트를 하시는 이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을 그냥 보는 기술일 뿐인데 그게 돈이 절감이 되고 시간이 절약되고 안전이 확보되는 이런 기술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에 와서 장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장 가서 우리 플랜트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장비 보여드리고 한번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